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법률제도 진행자 최우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반려견 놀이터가 한 3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경기도에 제일 많이 있고 경기도 안에서도 성남시가 한 8개 정도의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서 가장 반려견 놀이터를 많이 보유한 지자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경기도 용인시가 기흥호수공원에 조성한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 당시 국내 최대 규모 반려견 놀이터로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안양시에서 이 도로 사이에 있는 산막 IC 근처의 교통광장에 한 6,000평 규모의 산막 애견공원을 개장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가면 주감휴게소가 있고 남해고속도로에 진주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 반려견과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을 위한 그런 애견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 이 광진해수욕장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 멍비치라는 거를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저희 주변에 그 반려동물 놀이터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에는 2013년에 어린이 대공원 옆에 이 조그만 녹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초로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라매 공원, 월드컵 공원, 초안산 근린공원 뭐 이런 데로 이제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해서 설치를 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를 개정을 해서 반려견을 위한 그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그런 반려동물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마련했고 2019년도에는 이 부지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근린공원이나 방제공원에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 동물보호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안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나씩은 구축한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막상 이거를 세우려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나는 소음, 냄새 또 이제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아파트값,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완공된 놀이터가 조기 폐쇄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아파트 밀집 지역을 피해서 한강변이나 이 하천 주변을 활용해서 놀이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심을 했는데 이 하천 관련해서는 하천법 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축이나 그런 방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천법에 걸려서 그게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휴경동의 주민센터에 있는 녹지공간 약 1,000평 정도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을 했는데 당시 조성할 때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여서 완공을 해서 좀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했는데 2021년 3월에 정식 개장하기 전에 시험 개장을 했는데 워낙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해서 이 시범 운영 3일 만에 문을 닫은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뭐 비슷한 일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성동구 같은 데에서는 청계천이나 이 중랑천 주변에 이 놀고 있는 유유부지가 많아서 그런데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막상 거기에 조성을 하려면 말씀드린 하천법 같은 거 때문에
방해가 돼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2021년까지 5군데 정도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지자체나 공사, 공단 이런 데서 놀고 있는 유유부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는 그런 공모까지 해봤는데 이런 막상 그런 공공부지가 너무 협소하거나 또 공원 지역에 있는 땅은 또 법들에 저촉되거나 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한다는 이유로 잘 추진이 안 됐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구리시에서 그 구리시에 있는 그 장자못 호수 생태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 자신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아파트하고 불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굉장한 불편이 예상되고 놀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반려견들과 차량, 소음, 냄새 이런 걸로 해서 공원의 그 원래 기능이 상실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강하게 반대를 해서 조성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는 사업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이 이런 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립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인근에 있는 연화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등 부작용을 우려해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 이렇게 현수막을 크게 걸고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결사 반대를 한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현수막에 쓰여진 문구가 천년고도 옛길에 애견공원 중단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애견공원이 들어오면 온 마을이 개판이 될 게 뻔하다. 뭐 이런 그 말들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그 놀이터에 대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비슷하게 서울시 노원구에서 영축산 근린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검토를 했는데요. 이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해당 주민들이 우리 애 놀이터도 없는데 반려견 놀이터가 왜 필요하냐? 라고 반발을 했다고 하고요. 이 소음, 환경, 자녀 안전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진정서를 뭐 무려 300여 통을 구청에 전달해서 그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반려견 뛰어노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면 마을이 개판될 것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단어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이거를 혐오시설로 보고 있고 이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보는 그런 그 여론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려견 놀이터를 세우는 거는 이게 아까 그 고속도로에 세운 안양시 경우처럼 그 접근성이 떨어지면은 큰 의미가 없고 편의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또 주거 밀집 지역에 가까워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반려견 놀이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소음, 악취, 배설물 이런 걸로 인한 위생 문제, 보건 문제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반려견 놀이터 근처에 만약에 그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가 있거나 아니면 병원 뭐 이런 그런 의료 시설이 있으면은 또 그 안전 위생에도 또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아까 한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예산을 이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반려동물을 위해서 쓰느냐 하는 그런 예산 편성에서 우선권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지 확보하는 게 이 각종 법들이 많아서 하천법 뭐 이런 법들이 많아서 그 부지 확보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좀 이제 조성을 하더라도 좀 작은 규모로 조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이 1,500만 마리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 반려동물을 단순히 키운다는 개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사회성을 길러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마음껏 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 공원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라는 그런 인식이 미국에서는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혐오시설 수준 정도로 보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고,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사회적인 인프라로 만약에 간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를 갖춰 나가야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갖춰 나가야 되고, 어떻게 주민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지, 또 반려동물 이 놀이터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그 단어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려동물 공원, 도구 파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크와 놀이터는 주는 느낌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를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